제가 그때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될 때였거든요. 같이 일하던 사수가 있었고요. 그분이 퇴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선배가 또 퇴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그 이동식 의자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데 있는 과장님 뒤에다 그 의자 깔고 맨날 앉아가지고 제가 기획하는 거 하나하나 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연차가 낮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보는 폭이 되게 넓어졌죠.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14년째 하고 있는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네, 직무는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어떤 거로도 다 불릴 수도 있고 한 번씩은 다 불려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14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하는 역할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못하십니다. 네. PMPO, 서비스 기획자 이렇게 불리는 이 직군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온라인 서비스를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가 뭔가 코딩을 해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좋아할지 그리고 이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PM 직무가 진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저희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보다 더 유명해진 곳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직군이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닌가. 배달의 민족에서는 PM만을 위한 채용 설명회도 하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도 PO 스쿨이라고 해서 대표님이 직접 매년 진행하는 프로덕트 오너들 역량 강화하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떡잎부터 알아보고 좋은 친구들을 빨리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PO님이 또 어떤 서비스들을 기획해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있었던 서비스는 롯데닷컴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였고 계열사들의 쇼핑몰 모두 합쳐서 만든 롯데온이라고 하는 서비스 구축하는 것까지를 진행을 했었고 지그재그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키닷컴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면 어떤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그때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될 때였거든요. 사실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눠요. 전시, 상품, 주문, 클레임, 물류 이런 식으로 큰 구획이 나눠져 있고요. 같이 일하던 사수가 있었고요. 그 사수분은 물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퇴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류 도메인에 관련된 기획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선배가 또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상품 쪽에 계신 분이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그 위 다른 선배가 또 나갔고 제가 그래서 되게 짧은 기간 한 6개월 동안에 모듈이 한 4번인가를 바뀌고 후배들이 3-4명이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팀장님이 너는 사원이지만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좀 무게감이 좀 느껴졌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오류를 발견을 했는데 재고 수량에 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이거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상품은 재고가 10개가 있겠다 이러면 숫자 10을 등록을 해놓을 거고 누군가 주문을 해나가면 일씩 없어지겠죠. 아니야 하고 취소를 하면은 재고 수량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돼 있는 거예요. -3, -2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신입이고 그 당시에 제가 뭔가 커머스를 만든다고 해도 되게 부분적으로만 볼 때인데 어쩔 수 없이 주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재고만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모든 기능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서비스 내에 있는. 처음에 제가 그걸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냥 내가 서비스를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인이 예상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발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분 없는지 회사 내에서 좀 수소문을 하거나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질문을 하러 다니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래도 큰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도 겪는 문제였다면 대부분의 작은 기업에서 시작하시는 초년생분들이나 저연차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세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난 이만 안녕 하고 이제 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회사에서 내가 첫 그 직군인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 다 막막합니다. 이제 피오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들을 좀 취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사수가 아예 없는 환경에서 뭔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있던 사수가 나가버린 환경에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분들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직무가 아닌, 제가 다른 층에 있었거든요. 개발이랑 서로 조그만 그 이동식 의자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데 있는 그걸 하나 어디서 구해서 그 개발자 층에다 놨어요. 그리고 그 특정 그 과장님 계신데 그 과장님 뒤에다 그 의자 깔고 맨날 앉아가지고 제가 기획하는 거 하나하나 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기획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기존의 거랑 정책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그 중에는 설명을 좋아하시는 분이 꼭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키워주셨죠. 업어 키우셨죠. 그때 경험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시야가 좀 넓어진 건가요? 이게 좀 제 분야에 한정된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커머스에는 데이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이 누군가 회원을 가입을 하면 그 회원 데이터 정보가 있고 상품이 등록이 되면 그 정보가 있고 이 정보가 합쳐져서 주문이 생겨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 경험을 하게 되니까 연결고리가 뭔지, 이 정책이 여기 왜 있는지, 이 정책이 뒤에 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이커머스라고 하는 분야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M, PO 직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인 사회초년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뽑히시는 분들도 사실 대단하긴 하거든요. 지금 애초에 회사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온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력서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착시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오신 친구들은 이거 완전 실전이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이제 신입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저연차이신 분들한테는 오픈 카톡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뭐 링크드인 같은 데라든가. 네, 그럼요. 링크드인에서도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이네? 나도 구체적으로 답변 줘야겠다고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품 팔아서 온라인 사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팀장님이 사원이지만 사고 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사고 안 치셨나요? 사고요? 일로 사고를 치진 않았는데 조심했으니까 기획 쪽은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오히려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있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에까지 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양이 너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되게 완벽하려고 사고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기획 기간도 늘어나고 개발 양도 늘어나고 불필요한 기능을 많이 개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협업을 많이 하는 직무들은 나 혼자서 뭔가 완성도를 높이고 사고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나중에 없애야 되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완성도가 좀 낮을 때 좀 캐주얼하게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가야 될 방향성이나 양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맞춰야지 나 혼자서 막 장인정신 가지고 막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그거에 대한 고집도 너무 세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할 때 내가 생각한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사람들 하는 말에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기획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은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차선책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어야지 좋은 기획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특정 서비스가 너무 괜찮아도 그게 당시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는데 지금 봐서 너무 괜찮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고 논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회고를 할 때 이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서비스나 정책을 봤을 때 아무리 이상한 점이 보여도 그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기획에 대해서 좋은 기획자, 뭐 좋은 기획을 만들어야지, 뭐 최고의 기획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획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가 좀 있나요? 온라인상에서는 피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있는데, 피보팅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보니까 그게 좋아서 바꾸는 거예요. 화해 같은 경우가 처음에 남자들은 화장품을 고를 때 품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성분표를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자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여성향으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최선이 아닌 부분에서 의외로 더 좋은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발전되는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타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서 이제 뭔가 처음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의 롤을 내가 시작을 할 텐데 내 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롤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내 일이 재미가 없지 않고요. 내가 똑같이 맨날 뭐 취업하고 뭐 맨날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가 굴러간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 역할에서 확장해 볼 수 있는 역할이 뭔지도 또 알아볼 수도 있고, 이 역할이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다른 팀이랑 논의를 할 때도 뭔가 더 서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 모든 직군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팀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어떤 흐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먼저 아는 거,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라고 요즘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